이선욱의 젠더의 속살. 네, 단단한 개인 우먼스 플레인, 이 명절을 남긴 이선욱 작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선욱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 예, 자 단단한 개인 이 책이 있고요. 우먼스 플레인 또 이 책이 있습니다. 이 두 권 필히 여러분들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우리 이선욱 작가님께 우리 청취료를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청료를. 예. 아유, 정말 고맙습니다. 예. 방송 천재 김용민. 예. 많이 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제가 앞서서 예고했습니다. 네. 한겨레의 좀스럽고 민망한 짓 오늘 네. 짚어주신다고요. 예. 네, 저 그 전에 살짝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혹시 이준석 씨 성대모사는 아, 안 이준석 하시나요? 성대모사요. 아, 네. 예, 제가 아직 연구할 생각은 못했습니다. 제가 좀 나이 든 사람들 성대모사는 좀 잘하는데 그 젊은 저보다 훨씬 젊은 이준석 후보자는 아직 고민해보지 못했습니다. 아까 듣다 보니까 예. 요즘 자주 언급하시니까 혹시 준비되셨나 해가지고 아, 궁금했어요. 그래요? 예, 네, 네. 그럼 대표되면은 제가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한겨레가 이준석 후보, 국민의힘 지금 당대표 후보 이 양반을 이제 고정 출연자로 이제 섭외를 한 모양이죠. 티저 영상까지 찍었다고 하는데 네. 이 사람을 또 섭외를 철회했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이 전에도 사실 그 김우재 교수라고 한겨레 그 오피니언 칼럼란에 고정 필진이 있었어요. 과학자입니다. 초파리 네, 유전학자. 과학자. 네. 예, 그분이 쓴 칼럼에 대해서 이미 한겨레가 게재 불가로 판정을 해서 그분이 한겨레 기고를 이제 중단하겠다라고 선언하신 사례도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예전에 보수 그 종교 방송에 있었잖아요. 응? 네, 우리와 논조가 맞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네. 사람은 출연 안 된다. 네, 혹은 그리고 이 사람을 언급하는 것조차 안 된다. 이 사람의 노래 틀면 안 된다. 네. 이런 건 제가 경험해 봤는데요. 네, 네. 그때도 제가 좀 속으로 아니 이 사람이 여기 나와가지고 무슨 잘못된 발언을 했거나 혹은 네, 네. 이 사회적으로 도저히 용납 못할 그런 행위를 했거나 네, 네.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이 방송에 나와서 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내야지 왜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이니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는가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었는데 아니 그 짓거리를 지금 진보 언론이라는 한겨레에서 하고 있어요. 네. 그 생각이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고 네. 사실은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도 그게 올바른 태도죠. 그렇습니다. 예. 예전에는 지금 그 페미니스트들이 툭하면 제기해 하는 그 이름의 원래 주인공이었던 성대기 씨. 성대기 씨. 예, 그 남성연대 대표를 했던 분이죠. 네. 그분은 생전에 남성연대 대표로 백분 토론회도 나가고 온갖 교양 프로, 시사 프로 그런데 다 출연해서 자기 견해를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네. 페미니스트들하고 토론도 했고 네네. 그 정도 지금 마치 뭐 여성 혐오자의 상징처럼 돼버린 사람도 우리 방송계에서는 정말 자유롭게 언론들이 다 출연을 시켰어요. 그랬죠. 예. 예, 그랬던 시절과 지금을 비교해 보세요. 이게 진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 이건 파시즘이에요. 이거는 네, 명백한 있을 수 없는 퇴행이죠. 일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진짜. 표현의 자유라는 면에서 우리 사회의 다양성이나 다원적인 가치가 공존하는 사회인가. 자기가 원하는 목소리를 자기가 마이크를 쥘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뺏어버리는 행태가 과연 정말로 진보란 매체할 일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김우재 교수 칼럼을 취소했던 사례와 이번에 이준석 씨 그 방송을 취소한 사례가 똑같이 키워드가 겹칩니다. 바로 그래요. 이준석인데요. 예.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자꾸 뭐 김용민 PD도 이준석을 언급해서 띄워주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을 제기하신 걸 제가 많이 봐요. 김용민 TV에서 이준석 네. 언급하면 이준석이 뜹니까? 제 아이고, 채널에도 이제 네. 제가 이준석 씨를 한번 언급하니까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불편함을 견디는 게
이제 민주주의자로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시민으로서는 불편함을 견디고 네. 듣기 싫은 얘기도 세상에 나와 다른 견해가 같은 견해보다 언제든지 많다. 이거를 좀 기본값으로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요. 예. 네, 저는 오히려 이런 진영 안에서도 어쨌든 김용민 PD처럼 현존하는 현상에 대해서 이게 돌풍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금 엄청난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현실인데 이것을 우리가 싫다고 해서 외면해서 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예. 네네. 어쨌든 그 두 사례에서 모두 이준석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한겨레가 그 김우재 씨의 칼럼이 사실 본질적인 건 이거예요. 그 글 자체로 보면 모두 각이고,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청년 정치든 모두 각인데 핵심적인 건 이겁니다. 네. 생물학적인 나이로서의 청년 정치는 무의미하다. 그러면서 장혜영, 류호정 등의 사례를 신지혜 등을 언급해요. 그러면서 똑같이 청년 정치를 내건 니네 정치인들이 사실 이준석과 토론에서 상대가 안 되더라. 박살이 났어요. 네, 박살이. 네,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데이터로도 뭘로도 치밀한 반론에 막혔고 조롱만 당했다 이런 얘기를 쓴 거고. 그 장혜영이는 또 저기 토론에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 토론회에서 본 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네, 지난번 100분 토론 말고 저도 좀 본 적은 없는데. 그 채널 A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네네네. 그 1대1로 하지도 않아요 또. 왜 그럴까요? 뭐 1대1로 붙어서 그 뭐 언변으로 이길 수 없다라고 해석했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예. 근데 신지혜 씨는 그런 면에서는 참 꾸준히 나오는 걸 보면 대단한 멘탈인 것 같아요. 꾸준히 나와서 꾸준히 박살납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정치인은 자기 부고 빼고는 뭐 다 노출이 도움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쨌든 5군데에 대한 수정을 한겨레 측에서 요구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김우재 씨가 한 가지 말고는 이제 거부를 하면서 최종 뭐 국장단 회의를 거쳐 칼럼을 싣지 않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제 한겨레가 뭐 게이트키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외부 필자의 글에서 그건 고유의 권한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고유 권한을 행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독자로서 그럼요. 얼마든지 판단하고 있어요. 비판할 수 있는 거죠. 예. 그거에 대해서 미디어 오늘이 기사를 썼는데 그 한겨레의 논리를 옹호하는 그 사람으로 등장시킨 게 한겨레의 필지인이기도 한 네. 남자 페미니스트이기도 한 이승환 씨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그 김우재 씨의 기고문을 볼 때 한겨레가 이걸 단순히 뭐 정파적으로 한 건 아닌 것 같다. 제재 반려당한 글은 그 근거가 주장에 비해서 매우 약했다. 그러면서 자연과학에 대한 글을 다룰 때 이 정도로 근거가 약하다면 당연히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럼 윤지선 논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런데 사회과학에 대한 글은 왜 근거 없이 인상비평만 해도 실려야 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잘라도 되는 겁니까? 네, 저는 그 말이 그대로 이승환 씨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승환 씨가 그간 뭐 TV 비평이랍시고 그 문화면에 썼던 그 페미니즘 칼럼들을 보면 정말 주장이나 인상 비평만 있지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냥 자기 주장을 내세운 것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이 이런 말로 그 한겨레의 입장을 옹호한다는 것이 저는 정말 어떤 현상에 빗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약간 꿩 같다고나 할까? 그러니까 다들, 그러니까 꿩들이 자기 머리만 받고 있으면 남이 안 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되게 우스운 상황들을 모두 다 보고 있는데 스스로들이 머리만 받고 있으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되게 좀 한심함이 들고요. 제가 그 얘기에 대해서 반론할 거리가 한겨레에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겨레가 심지어 자연과학 분야를 다룬 칼럼을 한번 보세요. 레전드로 남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유명한 페미니스트 정희진 씨의 글인데 뭐라고 칼럼을 썼었냐면 겐지스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래 기억납니다. 네, 유명한 칼럼을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제가 그 문장을 한번 잠깐만 읽어드리면 겐지스강은 콜레라균이 3시간에서 5시간 안에 죽는다. 그래서 콜레라 희생자를 포함해서 수많은 주민의 시체가 버려지고 수천 명이 목욕하는 강물을 힌두교인들은 안전하게 마실 수 있다고 확신한다. 사실이냐고? 이게 사실이다. 그것은
현대 미생물학이 증명해야 될 과제지 문제없이 사는 그들을 신기하게 볼 문제가 아니다. 이런 칼럼을 썼었습니다. 자, 자연과학 분야라고 합시다. 이 칼럼은 자연과학자들에 의해서 수차례 반론이 제기되면서 도대체 한겨레는 이런 칼럼을 왜 검증 없이 씻느냐. 라는 얘기를 정말 그 당시에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뭔가 이거는 약간 영적인 어떤 영역으로 인간들이 인도라는 국가가 그런 어떤 영적인 영역으로 넘어가서 그 강에서 뭐 자신을 정화한다고 믿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콜레라균이 죽고 그곳이 아닌 거는 생물학자들 입증이라. 그건 이미 다 나와 있는 겐지스강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는 이미 자연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을 그냥 버젓이 한겨레 칼럼에 썼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한겨레가 거기서 어떤 근거와 논거를 댔습니까? 그리고 그런 욕을 했습니까? 그냥 실렸잖아요. 네. 또 한 가지, 또 하나도 정의진 씨 칼럼인데 메갈리아 열풍이 불 때 정의진 씨 한겨레 이면을 털어서 제목도 이렇게 달았습니다. 메갈리아는 일베에 대항한 유일한 당사자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진보 진영이 메갈리아를 그때 엄청 띄워줬습니다. 지금 그 메갈리아 손 상징 남염 손가락 때문에 GS25가 업계 5위로 내려앉고 그 타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래요. 남염, 예. 시민들에게 메갈리아는 남염 조직이에요. 그런데 한겨레가 그때 어떻게 했느냐. 심지어 그 제목은 정말 사실관계의 오류로 그냥 오류인 제목이에요. 메갈리아는 일베에 대항한 적이 없습니다. 일베는 당시 커뮤니티 전쟁을 겪은 세대들이 지금 버젓이 다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뭐 오유를 이시한 여러 커뮤니티 연합군이 정말 일베를 고립시키고 전투를 날마다 벌여서 오늘날 그 찌그러진 일베를 만들어 놨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오늘의 유머 포함해서. 네. 예. 그런 전쟁을 그냥 지금 당대인들이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데 그걸 한겨레는 버젓이 온라인 활동도 안 한다는 정의진 씨의 칼럼을 그대로 받아서 썼습니다. 팩트 체크를 그런데- 해줘야지. 그 칼럼을 그냥 받고 바로 실으면 신문사의 편집 기능이 왜 있어요? 네. 심지어 그게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그 칼럼이 나고 난 다음에 여러 문제 제기가 들어갔지만 한겨레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 한겨레가 뭐 그거 말고도 한두 가지도 아닙니다. 제가 뭐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고 김우재 씨가 연재했던 그 수면 결이라는 오피니언 칼럼은 지금도 당장 들어가기만 하면 페미니스트들 필자가 질비하고 그들은 그냥 주장 일변도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화여대 한 필자는 지금도 이 글이 그냥 실려 있어요. 국군의 남성들의 군복무 기간하고 여성들의 평생 가사노동 시간을 20년만 합쳐도 가사노동 시간이 더 많다. 그걸 평균화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랬다 한들, 그래서 남성들이 일방적으로 군복무하는 현실에 대해서 그게 대응 논리가 됩니까? 그냥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수면 결에는 지금도 버젓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왜 김우재 씨 글은 반려했느냐. 이준석과 페미 진영의 정치인들을 거론한 게 한겨레로서는 저는 부담스럽고 싫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냥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사안으로 한번 그 흑역사를 만든 한겨레가 이번에는 이준석 씨에 대한 한겨레 TV 방송을 일방적으로 취소시킨 거예요. 네. 티저 영상까지 나간 상태에서 취소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그 한겨레 편집국과 그 디지털 그 영상 제작하는 부서가 따로니까 영상 부서에서는 이미 섭외 완료하고 송출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뒤늦게 안 젠더 데스크가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해요. 한겨레에는 젠더 데스크라는 별도의 데스크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걸 그래서- 자랑합니다. 한겨레가. 네, 굉장히 한겨레 자부심으로 내걸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이 젠더 데스크를 맡은 그 여성 기자는 그 젠더 데스크라는 권한을 가지고 한겨레의 모든 기사에 대해서 간섭하고 지적할 권한을 갖습니다. 아. 정말 그래요. 대단한 완장이죠. 이 제목은 이렇게 왜 달았느냐. 이 문구는 왜 이렇게 달았느냐. 이 사진은 뭐 여성 혐오적이다. 뭐 성상품하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에 간섭할 권한을 가집니다. 정말 뭐 저는 뭐 옥상옥이면서 상황이라고 봐요.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한겨레는 그들이 말한 대로 성평등을 가장 최상의 가치로 추구해야 될 가치로 언론사 스스로 이제 상정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그 젠더 데스크가 이의 제기를 하고 나서면서
이준석의 출연에 대한 회의가 어떤 사람들까지 모여서 열렸느냐면 뭐 한겨레 최고 뭐 경영진들 그다음에 권한을 가진 편집국의 최고 권한자들이 간부들이 다 모였습니다. 뭐 사장, 보세요. 편집국장 뭐 네. 그리고 그 주필 다 모였겠네요. 그 주필이라고 네네. 합니까? 자, 거기- 대표이사, 네. 편집인, 편집국장, 영상국장, 논설실장, 논설실장이군요. 예. 네, 저널리즘 책무실장. 예. 그리고 이 논의에는 노동자가 젠더 데스크도 있는 거죠. 이들이 다 모여서 결국은 이준석에게 마이크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뻥의 비유를 했잖아요. 네. 보세요. 자기들 딴에는 이 사안을 이 정도로 엄중하게 다룬 겁니다. 이준석이 출연하는 것을 엄중 진지하게 다뤘는데 그 결론을 이 사안이 이렇게까지 한겨레 그 권력자들이 총동원돼서 다룰 만한 사안인가에 대해서 일단 한 가지 우스운 지점이고 옹색하고 또 그들이 모여서 내린 결정이란 게 한겨레는 이준석에게 마이크를 줘서는 안 된다. 왜냐? 이준석은 여성 혐오자이기 때문에. 아니,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아니 이준석이 언제 여성을 혐오했어요? 그저 할당제 반대했죠. 뭐 그런 정도 아닙니까? 네, 솔직히 김용민이 아니라 이쯤 되면 뭐 한겨레가 이준석 선대위원장 아닙니까? 진중권과 둘이 투탑인 것 같은데요. 글쎄 말이에요. 아니 언제 그 사람이 여성 혐오를 했어요? 응? 네, 그러니까 이준석이 여성 혐오를 했다는 근거는 없어요. 자신들 결정에 그러한 근거도 없이 그냥 그게 근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겨레가 겨우 쌓아 올린 성평등 기조를 무너뜨릴 수 있다. 아, 이준석을 출연시키면? 네, 출연시키면. 그러면 이준석, 그 영상국에서는 티저까지 나간 상태잖아요.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 충만한 여성 출연자를 하나 섭외해서 보완하겠다라는 이제 보완책까지 제시를 한 거예요. 아, 그런데 이준석도 출연시키고 이제 네네네. 뭐 성인지 감수성 네네. 충만한 페미니스트 같은 출연자를. 그렇죠. 네. 그것마저 거부한 겁니다. 아, 이준석이 안 되는 한겨레가- 거였군요. 그들의 목적은, 네. 목표는. 한겨레가 지금 이 정도까지 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다양성을 외치던 주자 아닙니까? 한겨레가 그렇죠. 진보 매체로서 예. 그걸 가장 경쟁력 있는 의제라고 앞장서 선도하던 매체인데 이 사람들은 뭐 성적 취향이나 성소수자 등 성적인 다양성, 뭐 젠더 얘기하면서 인종적 다양성, 이주민에 대한 뭐 관여 이런 걸 앞장서 주장하지만 오로지 안티페미니즘, 페미니즘의 비판적인 견해만은 거부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사실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다양성 중에서 가장 근간인 것은 이념적인 다양성이죠. 어떤 그렇죠. 사상을 가졌든 그것을 탄압하지 않는 국가, 그것을 이념의 다양성을 보장해주는 국가. 내가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아도 그럼요. 그러한 이념을 가진 정당을 국가가 폭력적으로 해산시키는 게 맞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 네. 그래서 이런 면에서 한겨레의 이런 결정이 그 많은 지성 집단이 모였다는 그 회의에서 이러한 옹졸하고 편협하고 다원주의적 가치에도 맞지 않는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자체가 저는 매우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부끄러움은 지켜보는 우리들의 몫이 되는 거죠. 그 한겨레가 그 네. 작년에 직영 만호를 냈을 때 네네. 네. 1호부터 이제 발행을 했는데 만호까지 네. 왔어요. 만호가 네. 왔을 때 취재 보도 준칙을 제정했는데 네. 그중에 논쟁 중인 사안, 수사기관의 네.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검증된 네.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예단과 편향 배척 부분에서 기자의 추정, 기자의 취향, 기자의 선호, 기자의 의견을 앞세워서 예단에 취재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 예. 네. 그런데 지금 하고 이건 뭐 있는- 완전히 네. 그 이준석이를 그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이런 네. 놈은 존재하는지조차도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면서 인종주의적으로 이 사람을 완전히 단죄한 거 아닙니까, 한겨레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준석을 지금 안티페미니스트는 곧 극우, 네오파시스트 이렇게 몰아가고자 지금 뭐 경향도 한겨레도 진보란 매체들이 다 지금 총공을 벌이고 있는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의 대중적 지지도나 어떤 이슈 면에서는 지금 이준석 씨가 압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심지어 여성에게서도 지지율 1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한겨레는 이대남 현상은 없다. 젠더 갈등은 없다. 이렇게 공허한 아집을 부려왔죠. 그렇죠. 사치선거에서 여당이 네. 몰패한 거는 네. 그 페미니즘하고 아무 관계없다. 네. 이렇게 그렇죠. 주장을 해왔어요. 그랬는데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처음으로 전면에 내세운 이준석 후보가 지금 이런 돌풍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그런 전략이 안 먹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돌풍을 맞이한 이 현실을 지금 어떻게는 하고 싶은데 이게 우왕좌왕하는 거죠. 이준석 씨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한겨레는 영원히 한겨레 인터뷰도 안 하고 취재도 안 할 겁니까? 이준석이 당선되면 이제 이준석을 당선시킨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한겨레는 이제 대중들이 극우화됐다고 하겠죠. 그 극우화된 사회를 염려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한겨레의 한심한 짓은 스스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온 매체로서는 정말 맞지 않는 행보다. 좀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 한겨레가 한때는 가장 신뢰받는 언론 1위였고 네. 정말 진보적인 의제를 견인했던 매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은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겨레 이런 최근의 우스운 우왕좌왕을 보면서 자신들만 모르는 자신들의 그런 우스꽝스러운 진지함 이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네네, 이준석이 잘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일 수도 있는데 김용민이가 왜 자꾸 이준석 띄워주냐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그러니까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준석의 마이크를 뺏는 행위는 한겨레 행위는 김용민과 정영진에게 여혐낙인을 씌워서 마이크를 뺏은 논리와 정확히 똑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상대 진영이라 하더라도 일관되게 이 문제의식을 여러분이 가지고 한겨레의 그런 행태를 비판해야 됩니다. 아니, 김용민이가 입만 열면 페미니즘 네. 반대 얘기합니까? 정영진이 그랬어요? 아닌데 네. 그자들은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드는 발언을 한 사람을 낙인 네. 찍어가지고 그냥 죽여버려요. 아니 네. 이건 인종주의적인 그런 그건 한마디로 인격살인이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나는 제 마이크는 솔직히 뺏었으면 좋겠어라고 해서 마음속으로 동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해도 그것은 속마음으로 간직하시고 한겨레 저런 행위, 저런 세력이 득세하는 걸 막아야 그럼요. 내가 원하는 목소리도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외면하고 싶어도 이 실존하는 현상을 인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 대중의 마음을 얻을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저들을 고립시켜야지. 내가 그 마이크를 뺏은 당사자가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이선옥의 말은 듣고 싶은데 뺏었으니까 나쁜 놈이야. 이게 아니라 누구든 한겨레가 그런 식으로 김용민의 마이크도 뺏을 수 있고 이준석도 뺏을 수 있고 그런 짓을 버젓이 저지를 수 있는 이런 반민주적인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일관되게 비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한겨레 행태를 보시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그 이준석이 불발된 그 공덕포차라는 한겨레 프로그램에 진중권 씨와 김성애 씨가 출연합니다. 네네네. 그러면 그동안 진중권 씨는 정권에 비판적이었고 조국 흑서의 저자로서 지금 최근에도 활약을 했죠. 그리고 김성애 씨는 검찰에 꾸준히 비판적이었습니다. 우리 현실 정권을 잡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한 비판도 자유롭고 검찰 권력이라고 하는 것에도 자유롭고 둘 모두 자유롭게 출연해서 견해를 밝히도록 해요. 한겨레는. 그런데 오직 여혐 인사 이준석만 출연을 거부합니다. 한겨레에서 현재의 권력 지형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누구도 비판할 수 없는 성역과 최고 존엄은 과연 누구인가. 보이는 정치 권력의 모습만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겨레에서는 지금 권력을 쥔 거는 페미니스트들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든 다 돼. 다만 페미 비판만 안 돼. 그래서 우리 사회에 현재 어떤 억압자들이 새로운 지배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옹호하는 홍위병들이 판치는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네. 진중권은 그 남혐을 했어요. 남혐을. 네, 그렇죠. 뭐 무슨 뭐라고 했나요? 남근 다발? 뭐 이런 말도 했고 뭐 남근뿐만 아니라 뭐 소추 계속 거리면서 한남 자들자들. 소추. 네. 한남 소추하면서 왜 자들자들 거리냐. 이렇게 그냥
숨 쉬듯이 남성 혐오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정지를 3일 동안 먹었어요. 혐오 발언으로. 이게 뭘 말해줍니까? 네. 자기는 남성 혐오는 존재할 수 없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현실 세계에서 그건 혐오 발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3일 동안 정지 먹었다고 짜증을 냅니다. 아니 뭐 작은 고추 좀 언급했다고 네. 정지를 시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렇게 혐오 발언을 명백하게 행한 증거가 있는 사람은 출연시키면서 이준석을 혐오 발언한다고 혐오자라고 출연을 안 시키는 한겨레의 조치를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네. 소추부대라는 말도 했네요, 보니까. 예. 소추부대, 네. 뭐 한남 소추, 뭐 자들자들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자지. 네네. 부들부들 이런 겁니까? 예, 부들부들거린다고 그 여초 커뮤니티 등 그 여성들이 페미 여성들이 남성을 비하할 때 쓰는 말입니다. 네. 그것을 그대로 따라 쓰면서 네. 그런 사람은 출연을 시키고 이게 어떤 논리가 거기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그 한겨레가 페미니스트들한테 장악당했어요. 네, 완전히 그게 가스라이팅 당했어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다릅니까? 저는 여기서 민주당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는데. 네네네. 예, 민주당도 뭐 한겨레는 이제 상대적으로 작은 조직이니까 이런 결정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지만 제 민주당 안에서 여전히 페미니즘 비판하는 인사 한 명도 없잖아요. 없어요. 없어. 네, 지금도 여전히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한겨레 성평등이라는 것은 그냥 여성 권력, 여성주의, 페미니즘이라는 것뿐이라는 걸 다시 확인했다는 거고 지금 한겨레가 새로운 뭐 제2도약을 하겠다면서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어요. 광고에 의존하기보다 이제 독자들의 힘으로 생존하겠다. 이런 그 포부를 밝히면서 하고 있는 게 후원자 모집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내걸었냐면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마음, 환경을 염려하는 마음, 평등을 지향하는 마음, 그런 당신의 가치를 후원으로 얹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겨레의 평등이 뭐고 한겨레의 민주주의는 뭘까요? 저는 뭐 물론 한겨레 구독하고 뭐 후원할 생각은 없지만 한겨레가 이런 문구를 내걸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번 참 이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네네네. 최근에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이제 김성애 대변인이 김성애 촉에서 한 말인데, 네. 그 청년 세대 이대남 현상에 대해서 또 온라인 세상에 좀 더 과대표되는 경향이 있다. 온라인 세상의 의견들이. 그거 하나랑 이제 일자리 문제 등 청년 세대에 이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이 갈등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그 두 가지 견해 다 동의하지 않아요. 또 한 번 나와야겠네 우리 성혜요. 네. 아, 정말 참 이게 보충 수업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지금의 그 이대남의 현상을 여러분이 온라인 저 김성애 대변인과 친합니다, 여러분. 농담을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네 애정어린 비판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네, 네. 또 한 번 불러주시면 뭐 한번 해보죠 뭐. 그런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온라인 세상이라는 거를 한 줌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세상이 분리된 세대를 산 분들이 많지만요. 네네네. 지금의 세대는 온라인이 곧 청년 세대의 그냥 세상이에요. 거기에 세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이 아직 거기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네네. 이준석이 이만큼의 지지 열기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걸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네. 거기에서 같이 뒹굴어요. 여러분이 여론이라고 보는 것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채널, 선호하는 채널, 그리고 기존 레거시 미디어들, 뭐 예를 들면 조중동이든 뭐 한경호든 이런 매체들의 기사를 보고 뭔가 여론을 감지하신다고 보지만 지금 청년들은 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안 봐요 조중동. 네, 거기가 장입니다. 그냥 예. 그 자체가.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많은 걸 놓칠 수 있고 저는 김성애 대변인이야말로 뭐 딴지라든지 클리앙이라든지 그런 온라인 공간에서 지지자들과 소통하면서 또 주가를 높인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예.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 하나랑 네네. 저는 지금의 성별 갈등이 과연 청년들의 삶이 좀 나아지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부분은 해결될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지금의 이 성별 갈등이 기존에 있어왔던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문제에 어떤 다른 면이 있는지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선옥 네. 작가님 연결된 김에 네. 제가 아마 2주 전인가 그때 그 네네. 페이스북을 아니 네네. 유튜브를 봤는데 네네. 서민 단국대 교수가 나왔어요. 어떤 네네. 유튜브에 네. 나왔는데 보수 네. 유튜브 같습니다. 네. 본인이 이제 페미니스트였다가 네. 탈페미한 정도가 아니라 반페미가 됐다. 네. 그 이유는 예전에 까칠남녀 나왔을 때 네네. 그때 한 여성 철학자 이름이 뭐지 이현재인가 네, 이현재. 그 남성 중에 페미니스트는 여자한테 네. 사랑받고 싶어서 저러는 거다 이런 발언 듣고 네. 야 내가 그 자리를 한번 뒤집어 엎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었나 집에 네. 가서 막 화를 내면서 스스로에게 그랬다는 네네. 거예요. 네네. 정말 그렇습니까? 남성 페미니스트를 그렇게 생각하나요? 남성 페미니스트. 들을 여성 페미니스트들이 네. 야, 얘 사랑받고 싶어서 이러는구만 이렇게 생각하냐 이거죠. 아니, 제가 지금 답이 곤란한 이유는 네. 아니라고 하면 할 말이 없으니까. 아, 그들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 그러니까 저는 네. 지금 말하자면은 네. 남성 페미니스트들 나름대로 좀 사랑받고 싶어서 저러는 걸로 인식이 된다면 이것도 다른 문제거든요. 저는 그게 당연히 있다고 봐요. 여자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아첨하는 게 당연히 있죠.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특히 진보 진영의 남성 페미니스트들, 여러분이 이걸 좀 유튜브라는 걸 감안해서 좀 제가 자유롭게 말한다는 걸 감안해서 들으신다면 예. 그걸 좀 감안해 주세요. 네. 정제된 표현은 아니지만 예. 제가 진보 진영의 남성 페미니스트가 많은 이유는 그 안에서 구애 활동을 해야 되는데 구애? 구애를 해야 되는데 구애 그 범위가 활동. 협소합니다. 그런데 진보 진영에는 여성들이 대부분 페미니스트예요. 그러면 그 시장이 매우 협소한데 거기에서 구애의 기회를 얻으려면 잘 보여야죠. 아첨하려면 나는 전적으로 난 페미니스트고 그 여성들의 의견에 동의하고 그런 아첨을 해야 자기도 남성인데 그 사람들은 시장이 뻔하잖아요. 사실 제가 이것도 참 거친 발언이긴 아니 한데요. 괜찮아요. 아주 너무 가슴에 와닿습니다. 나 김용미다 되면 안 되는데. 거친 발언인데 제가 남성 페미니스트들, 특히 진보 진영의 남성 페미니스트들을 보고 제가 늘상 쓰는 표현이 성욕 급감템이라고 합니다. 성욕 급감템이? 네, 급감템, 아이템 할 때 템. 예. 성욕 급감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정말 성욕 급감합니다. 그분들을 보면. 왜냐하면 그래요. 일단 뭐 외모부터 쓰는 언어, 뭐 하는 말들 그 태도 등등이 정말 너무 잘 보이려고 하지만 정말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아첨이라도 해야 뭔가 자그마한 경쟁력이라도 가질 수 있지 않은가, 좀 어떨 때 보면 애처롭기까지 한 정말 애처롭네요.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그런데 또 폭로의 대상이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도 지금 한순간이에요. 그냥 그렇죠. 늘상 사실은 벼랑이 낭떠러지에 서 있는 위태위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 자신이 뭐 이런저런 좀 과거에 구린 일들이 있고 특히 이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해서 비난받을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그런 과오에 대해서 만약에 들춰지더라도 뭐 못 본 척 해달라 이런 차원에서 그 아부를 떨기 위해서 남자 페미니스트가 된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많죠. 많습니다. 그게 기회가 아니더라도 현실 사례도 있는 게 자기들이 오히려 이제 앞장서서 예전에 뭐 마초적인 발언, 성적인 발언, 뭐 지금 페미니즘 옹호하고 있는 뭐 강준만 씨 같은 경우도 예전에 뭐 여성 나오는 업소에 뭐 간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신들의 과거를 보면 하나도 떳떳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거가 이제 들통나면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용서를 받으려면 그 현재에서 열심히 그거에 대한 참회를 하고 회개를 하고 다른 이제 마초남, 반페미 남성들, 마초남 다른 남성들을 앞장서서 짓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되니까,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더 과격하게 말하는 남성 페미니스트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거 볼 때는 자기 과거도 참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 그럼 조용히 살지.
굳이 다른 남성을 짓밟아서 그 위치를 점하고 그렇게 밟는 상황을 보면 참, 왜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됐을까 하는 제 이제 연민은 아니고 좀 늘상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아유, 오늘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우리가 사람 이름을 거명하진 않았지만은 네. 어떤 새끼가 왜 저렇게 그냥 꼴사납게 페미짓을 하나 했는데 네. 뭐 그 이유를 대충 알 것 같습니다. 아유, 저 정말. 대표적으로 진중권 씨 보세요. 아이고. 지금 최근에 예, 말씀하시군요. 예. 노정태 씨가 하나, 예. 노정태 씨라고 이제 알아요. 뭐 예. 좌파의 농객이었다가 지금은 우파로 가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좀 서민 교수하고는 달리 아직도 완전히 강성 페미니스트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우파로 가서 참 사안사안마다 행동하기가 참 곤란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노정태 씨가 최근에 진중권 씨를 말하자면 저격하는 게시물을 하나 올렸어요. 아니 둘이 비슷하지 않나요? 보수 정치 세력의 그 네. 이빨이면서 페미니스트인 점에서는. 뭘 올렸냐면 예전에 진중권 씨가 쓴 트위터를 올린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예전에 노정태와 진중권은 완전히 다른 입장이었던 거예요. 노정태는 여자들은 더더욱 남자 혐오를 해라. 이제 메갈리아 시절에 남자 혐오 해라. 그건 혐오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인데 진중권 씨가 그거에 대해서 진중권 씨 한때 페미들한테 엄청 공격을 받았었거든요. 트위터에서. 네네. 그것에 반대 견해를 펴니까 노정태 씨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세상이 통째로 여성한테 불공평한데 남자들이 좀 불공평해야 정치적으로 올바른 게 맞지 않느냐 이러니까 진중권 씨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니 소춘이, 실자지, 헤테로, 케이저씨, 자들자들 운운하면서 성희롱하는 게 조금 불공평한 건가요? 이렇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지금 자기가 다 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자들자들, 소추, 개저씨 이런 거 자기가 다 하고 있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노정태 씨가 아니 그게 그렇게 억울하세요? 내 경우는 내가 아니면 그만이고 뭐 헤테로, 케저씨 이런 욕하면 나는 사실이니까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하고 차단을 받았대요. 진중권 씨한테. 차단 먹었대요. 네. 그러니까 예. 얼마나 우습습니까? 지금 진중권 씨 하고 있는 행동이. 네. 과거에는 그렇게 그걸 성희롱이니 남성 혐오라고 발끈하던 사람이 지금 자기가 그 언어들을 내뱉고 있으면서 네. 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남페미가 이렇다는 거예요. 남성 페미니스트들의 표리부동함은 뭐 다 이미 익히 알려진 사실이고 네. 지금 그러고 있는 심리적 기제에 대해서는 뭐 저보다 더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시면 참 재밌겠는데 그걸 하는 분이 잘 없더라고요. 뭐 결국 그 구애 아니면은 면피 뭐 이런 거네요 한마디로. 예. 네. 뭐 다른 그게 정말 순수한 의도로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념도 무시할 수는 없죠. 네. 지금 뭐 페미니즘과 정치적 올바름 같은 표시주의는 진보에 붙어 있는 사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잘 구현될 수 있는 게 페미니즘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뭐 하여간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주 재밌었고요. 네. 우리 진중권 씨, 예, 참 안타깝습니다. 나이 60 다 돼가는 그런 위치에서 아유 참 안타깝네요. 너무 안타까워요. 예, 예. 아니 뭐 저보다 방송 잘 나가고 잘 살기 때문에 저는 안타깝지 그 않습니다. 세상에 가장 쓸데없는 고민이군요. 그렇죠. 진중권에 대한 걱정. 예. 네네. 알겠습니다. 이선옥 작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재밌었습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 발언은 좀 정제되지 않은 거니까 감안해서 들어주세요. 그냥 먼저 우리가 사석에서 나누는 대화 네네. 수준으로 다들 이해하셨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